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인왕산 초소 북카페입니다. 초소는 보고 북카페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가보신 분 아시지만, 서울 시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북카페입니다. 근데 여기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종로구 소유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온비드를 통해서 임차권을 입찰하게 됩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캠코와 함께 온비드 강의를 전국적으로 투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물건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건 내역은요. 온비드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인왕산 초소 책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입찰이 9월 30일에서 10월 10일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추석 끝나자마자 금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날짜 요 잘 맞춰서 입찰해야 됩니다. 최저 입찰가는 7,200만 원입니다. 입찰 절차 보시면 9월 30 오후 3시부터 10월 10일 오후 4시까지, 개찰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7,200만 원 이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관련된 사항은 첨부 파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데 좀 이따가 주요 내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200만 원에 나왔는데 이게 원래 2020년도에도 나왔었던 물건이에요. 이때 최저가 3,454만 원이었습니다. 2배가 올랐죠. 네. 그 이유도 있는데 일단은 초소 책방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인왕산 등산로에 있어요. 여기 이제 광화문 경복궁이고요. 원래 여기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보초 서는 곳이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군 초소가 필요 없게 돼서 민간에게 임차권으로 개방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걸어서는 못 올라가요. 굉장히 멉니다. 네, 보통 차량을 이용해서 카페를 이용하게 되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소 책방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테라스가 아주 멋진 곳입니다. 네, 가시면 이렇게 북카페, 책을 읽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이거든요. 이게 뒤쪽에는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 카페의 장점은 지대가 높아서 저 멀리 남산도 보이잖아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야말로 멋진 뷰 카페입니다.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카페. 이게 가장 강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죠. 자, 그러면 인왕산 초소책방 공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붙이는 사항이라 그래서 면적은 연면적 324제곱미터죠.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총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주차장 5개 자주식 3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총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자, 그리고 계약 기간은 영업개시부터 3년이고요. 1회 한해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 가격은 7,200만 원인데 1년 사용료입니다. 이게 7,200만 원.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최저가 기준에서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냐? 600만 원입니다. 한 달 임대료 600만 원. 저 산꼭대기에서 600만 원 월세 내면서 과연 타산이 맞냐? 잘 따져보셔야겠죠. 1년간 사용료 총액을 계약 체결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자, 선정 방법 보시면 초소 책방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수상하는 등 종로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녹여낸 공공건축물이자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그 위상에 걸맞게 운영하고자 시설 투자 및 이용객 중심의 운영, 신규 콘텐츠 제공 등이 가능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선정 방법 보시면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지난 그 매각 때는, 입찰 때는 이거 제한경쟁 입찰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한경쟁 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낙찰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낙찰된 사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심의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심의해서 사용 목적에 부적합할 때는 낙찰 취소하고 재입찰한답니다. 낙찰된다고 다가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운영 능력 검증하기 위해 추가 사업 설명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보시면요. 개인 법인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자,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의 사업자는 안 돼요. 그리고 식품 접객업 중 휴게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영업신고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이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년 이상 공공시설 운영 경력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이와 같은 온비를 통해서 공공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편의시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찰 참가 자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비를 통해서 카페라든지 음식점, 이런 편의시설을 운영했던 분에 한해서 입찰을 시키는 거니까 사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입찰에도 결국은 운영자로서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당연히 국세, 지방세 차는 없어야 되고요. 최근 3년간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은 있어야 되고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입찰 당일 6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입찰표 넣고서 요 이메일로다가 입찰 내가 한 날 6시까지 이것도 제출 함께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무효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 운영하는데 심의 기준은 시설 운영, 시설 투자, 시설 활성화, 안전관리 계획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입찰 보증금, 입찰 금액의 2.5% 이상의 입찰 보증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후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영업배상보험, 증권을 영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1년 사용료 전액을 공단에 납부하고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대출 안 돼요. 이건 현금으로 뭐 내가 8천 낙찰받았다. 8천만 원 현금 내야 됩니다. 선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자는 영업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길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된 비용 공단과 낙찰자가 각자 부담함. 그러니까 명도를 막 거부할 때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화해조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 운영실적, 그리고 본점 사업장 연락처, 본점 사업장 주소, 시설 운영 계획, 여기에는 서비스 편의 제공 계획, 운영 인력 현황 및 배치 계획, 메뉴 구성 및 판매 가격, 이거 다 써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 계획,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획, 도서 및 장비 도입 계획, 공간 활용 계획, 자산 배치 및 전시 공간,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시설 활성화 계획,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이런 것도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및 관광 연계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특별기획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 다음에 시설 안전계획, 위생관리 및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계획 필요하고요. 주차장 운영 및 민원 해결 방안. 여기 이제 보시면요, 주차장이 되게 협소해서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계획을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위탁자 선정 심사 평가표, 총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시설 운영 계획, 시설 투자 계획, 시설 활성화 계획, 안전관리 계획, 이 4개 부분에 대해서 미흡, 보통, 우수로 평가하게 돼서 종합 결과 가장 높은 평가받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죠. 엄격하게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지금 최저가 이제 7,200만 원인데 지난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지난 2020년도에 최저가 3,454만 원이었거든요. 9명이 들어가서 6,601만 원에 노원문고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노원문고가 노원구 상계동에 서점을 운영하는 법인이거든요. 거기서 낙찰을 받아서 여기를 더숲 초소책방이라는 브랜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회사가 또 입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픈업이란 사이트 가시게 되면요, 그 점포의 매출 추정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가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픈업에 의하면 해당 인왕산 초소책방 월 매출이 약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이면은 일 매출이 300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장사 엄청 잘 되는 거죠. 저 산꼭대기에서. 물론 이게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매출보다는. 네, 현재 최저가 7,200만 원으로 입찰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네, 카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근데 개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한 입찰 경쟁이라서
공공시설, 운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편익시설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기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의 사업자 등록과 영업 허가증도 갖춘 분만이 입찰하실 수가 있다는 점, 요 유의사항들 꼭 읽어보시고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몇 번을 가서 굉장히 너무 장소가 좋아서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업자가 낙찰받아서 어떤 컨셉으로 운영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 중에 선정이 되면 아마도 11월 중에는 이거를 오픈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때는 한번 가볼 계획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온비드에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온비드에는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국가나 공공기관의 시설물들 임차할 수 있는 임차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데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10월 23일 날 저희가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평일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경매과정과 온비드 공매과정을 통합한 마스터 과정을 개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매과정 이론 수업 4회, 그리고 입찰 법정 1회 현장 학습하고요. 그리고 온비드 공매 이론 수업 4회, 그리고 경공매 물건 임장 수업 1회. 그래서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경매와 공매를 확실하게 마스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매와 공매를 함께 알게 된다는 건 굉장한 투자자로서 강력한 무기를 갖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매, 공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강의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강 신청 링크 아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등록하거나 또는 함께 패키지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링크 통해서 조선닷컴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수가 곧 8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 동안 8만 명을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추석 지나고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